자, 그러면 한 번 더 지도를 놓고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부정적분이에요. 자, 부정적분은 어떤 거냐면, 미분의 역연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덧셈을 배우고 나면 역연산으로 뺄셈을 배우는 거고, 그죠? 곱하기를 배우고 나면 역연산으로 나눗셈을 배웠던 거고, 왜 함수를 배우고 나면 역함수도 배웠던 거고, 그죠? 우리는 역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이라는 걸 배웠을 때 미분도 하나의 계산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에 역연산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거를 적분이라고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역으로 연산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는 정적분 때문에 그래요. 정적분이라는 거는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정적분을 하다가 정적분의 결과를 계산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미분의 역연산이 필요하다. 역연산이 필요하다라는 걸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적분을 배우기 전에 부정적분을 먼저 배우는 겁니다. 원래는 니네 혹시라도 수학과를 가게 되면 이제 극한 배우고 극한에서 정적분을 먼저 배워요. 정적분에서 부정적분을 하는 보통 설명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극한을 가지고 정적분을 할 거다. 이 정적분을 하는 계산 방법으로 이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 먼저 배우는 이유는 정적분의 논리와 원리를 배우기 전에 적분하는 방법을 일단 알아두면 계산이 편리할 거다. 너 계산 편리하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해서 계산 법칙을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를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더하기 빼기를 배우고 나서 사과 2개가 있고 사과 5개가 있을 때 사과들을 다 합치면 몇 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덧셈의 원리를 이용해서 식을 써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정적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계산하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주면 니네가 정적분 문제를 만났을 때 계산식을 써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순서를 바꿔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부정적분을 먼저 배울 건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정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방정식에 해서 부정이라는 게 있고 불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1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있을 때 a가 0일 때 b가 0이냐 b가 0이지 아니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0 곱하기 x 플러스 0은 0 이라고 식을 만들거나 0 곱하기 x 플러스 b는 0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식은 무슨 짓을 해도 참이 되는 x값이 이 식은 무슨 짓을 해도 항상 참인 거지. 이 식은 무슨 짓을 해도 항상 참이 될 수 없어요. 그죠? 우리는 이거를 불능이라고 해요. 불능. 해를 구하기에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는 부정이라고 하는데 이어서 말하는 부정은 정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해가 너무 많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적분은 적분을 할 건데 그 계산 결과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됐죠?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이 있어. 이걸 미분하면은 2야.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5도 있어. 얘를 미분해도 2야.
그래서 뭐 2x 플러스 10이 있는데 얘를 미분해도 2야. 이거를 함수처럼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생긴 애가 미분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결과물 2로 다 간다는 거죠. 얘는 함수는 맞아요. 근데 이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역함수는 반대로 갈 때도 한 개씩 짝을 이루어야 되는데 짝을 이루어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했죠. 아, 한 개는 아니겠는데? 겁나 많겠는데?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주면 합리적일까?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어떤 라지 fx가 있어. 얘를 미분하면 fx가 된다고 하죠. 이런 애들 말하는 거예요. 어떤 라지 gx가 있어. 얘를 미분해도 fx라고 하죠. 왜냐하면 미분했을 때 똑같은 값이 될 수 있으니까.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라지 fx와 라지 gx 사이의 관계는 뭐냐 이겁니다. 알겠죠?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지?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라지 fx 그리고 라지 gx 뺐을 때 나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난 이걸 미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얘를 미분하면 fx-fx니까 0 된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라지 fx가 뭔지도 모르겠고 라지 gx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얘를 미분하면 0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배웠잖아요. 미분했을 때 0 되는 건 뭐라고? 상수함수. 그래서 아,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gx는 어떤 상수값만큼 차이 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일로 넘어가면은 라지 fx와 라지 gx 사이의 관계는 상수함만큼 차이가 나겠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 함수들이 아무렇게나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상수함만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이 똑같은 미분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식이 지 맘대로 생긴 게 아니라 상수함만큼만 차이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얘를 적분할 때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할 때 2x는 확실하거든. 얘를 적분, EX를 미분하면 2 되는 거니까. 적분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니까. 2x는 확실한데, 여기 뒤에가 좀 애매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상수함만큼 뭐가 있을 것이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합리적으로 여러 개의 함수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상수가 있어. 이렇게만 정리를 해주는 거죠. 뭔지는 몰라.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뭔지는 몰라 라는 의미가 이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부정적분은 뭔지 모른다는 설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적분 상수가 꼭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정적분을 계산할 때는 적분, 그러니까 미분의 반대 계산을 해주고 그리고 적분 상수를 붙여주면은 그거 자체가 부정적분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부정적분을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려주냐면 인테그랄 fx의 dx를 라지 fx 플러스 c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얘와 똑같은 표현으로는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한 게 이거. 알겠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한 게 이거. 괜찮습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고 이런 기호가 붙은 이유는 얘네들이 정적분의 기호거든. 부정적분도 적분이니까 정적분의 기호를 갖다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기호를 보면 아 내가 적분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미분과 적분을 왔다 갔다를 되게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4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이 있다. 얘를 미분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8x 플러스 5 이렇게 쓸 거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다시 여기에서 8x 플러스 5를 적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4x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로 가면 너무 좋겠는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러 개의 함수가 하나의 함수로 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쁘게 일로 못 가더라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목구에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써도 괜찮거든요. 괜찮습니까? 근데 1 플러스 C도 어차피 모르는 건 마찬가지잖아. 그죠? 1 플러스 C도 모르는 거고 어차피 C도 모르는 건데 굳이 상수항을 더 추가해서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런 이야기가 뭐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차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차수만큼 차원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충 감이. 그래서 2차를 미분하면 1차가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3차원 공간을 미분하면 2차원 공간이 되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차원이 하나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2차원, 예를 들어서 이게 1차원 공간인데 적분을 해서 2차원 공간이 된다 라고 한다면 1차원 공간과 2차원 공간 사이의 관계가 1대1일 리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차원에 x가 1인 지점이 있을 때 괜찮습니까? y축 하나가 더 만들어지게 되면 1,0, 1,2, 1,3, 1,4 엄청나게 많은 x가 1인 점이 갑자기 쫙 늘어난단 말이지. 괜찮습니까? 정확하게 x가 1일 때 y가 딱 한 개만 딱 존재하는 거라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돌아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괜찮습니까? 차원이 하나 더 늘어나면 x가 1인 점과 관련 있는 그런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닐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원이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갈 때는 정확한 위치를 조정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와 관련 있는 점의 좌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4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을 내가 적분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얘를 적분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미분을 해서 얘가 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분의 4 x의 세제곱이 있으면 얘를 미분했을 때 이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5 x의 제곱이 있으면 얘를 미분했을 때 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있으면 미분해서 얘가 될 거고 이렇게 c 이렇게 붙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원 공간에 있는 어떤 점 하나가 3차원 공간으로 올라서면은 차원이 하나 들어섰기 때문에 그 점과 관련된 또 다른 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 얘를 미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아무렇게나 막 관련 있는 점들이 막 생긴 게 아니란 말이야. 위아래로 늘어나는 점들이 쫙 있었을 뿐이라고. 그걸 내가 차수를 하나 딱 없앤다 그러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걔를 딱 없애면 그대로 되돌아오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아까 전에 x축 위에 있는 한 점 1이 있었는데 괜찮습니까? 이건 1차원. 내가 2차원 공간을 만들어서 축을 하나 더 만들어주니까 x가 1인 이 점 하나가
x가 1인 점이 겁나 많아졌다는 거죠. 되었습니까? 여기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있는데 다시 차원을 하나 줄여준다 라고 하면 이거 차원이 싹 없어지면은 다시 여기 있는 점들이 싹 사라지는 거지. 괜찮습니까?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분을 한 다음에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얘 미분하면 이렇게 되잖아.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미분을 해서 적분하는 상황과 적분을 해서 미분하는 상황은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뭐야? 홍길동의 축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홍길동이 축지법을 쓴다. 예를 들어서 산이 이렇게 있고 홍길동이 여기 서 있는데 축지법을 써서 일로 옮겨가는 거지. 축지법을 쓰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빠르게 움직이면 축지법이냐? 어떻게 하는 거야, 축지법? 그렇지. 이 거리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을 이쪽으로 당기는 거지. 그러니까 가로 길이를 없애는 거야. 이게 가로 길이를 미분하는 거와 비슷한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축지법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원을 줄인 다음에 되돌리면 그대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홍길동의 축지법은 잘못됐다. 괜찮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그런 건 가능합니다. 수도승 네팔 말고 중국이랑 관련 있는 저기 수도승 많은 지역이 어디지? 달라이라마 있는 거기가 어디냐? 달라이라마 있을 들어봤죠? 처음 들어보냐? 그 달라이라마가 있는 그 수도승들이 하는 그 수도 세계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정신수도를 할 때 약간 꿈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이제 수도 생활을 하면은 정신세계 막 앉아가지고 막 눈 감고 막 기도하는 척 하고 있잖아? 그게 이제 정신세계를 이제 자기가 지배를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데 자기가 꿈같이 이렇게 딱 나타나서 다른 어떤 세계에 자기가 가서 막 이렇게 생활을 하고 되돌아오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같이 이렇게 있다가 다른 세계로 넘어간다라는 건 차원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니까 4차원 세계에서 이것저것 경험을 하다가 자기가 자기 자신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거지. 그건 차수가 올라갔다가 줄어드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미치지 않는다는 소리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냐면 인테그랄 fx의 dx 이거를 미분한다. 이거는 갔다 차원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니까 그대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뭐 블랙홀 이런 것도 4차원이잖아요. 시간이 없어지잖아. 블랙홀 가면은 중력이 너무 세져가지고 시간이 멈추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시간축이 없어지면은 3차원으로 차수가 줄어드네. 그럼 블랙홀로 들어갔다가 나오면 내가 가고 싶은 데로 제대로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죠.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정확하게 되돌아갈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백투더퓨처에서 차를 타고 시간 여행을 할 때 지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못 가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죠? 지가 원하는 대로 못 가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x가 있는데 얘를 미분을 했어. 그런 다음에 적분을 하면 차원이 줄어들었다가 올라가는 거라서 그대로 되돌아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거를 1법칙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정적분은 다 저걸로 풀 거다. 알겠죠? 제가 부정적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적분을 하는 방법. x의 n제곱이 있다. 이걸 적분하시오. 자, 얘를 적분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미분을 했을 때 얘가 되는 걸 상상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차수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요게 기본일 거예요. 그런데 얘가 미분이 될 때 얘가 내려올 거거든. 근데 그게 여기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왔는데 약분돼서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수가 여기에 곱해져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야지 얘가 미분이 되면서 없어지고 차수가 하나 줄어들어서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냐면 차수를 하나 올리고 얘의 역수를 하나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적분할 때 니네가 잘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 미분도 5x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걸 미분하라 그러면 얘는 미분 안 하고 얘만 미분을 해요. 그죠? 실제로 5 곱하기 3x 제곱이잖아. 괜찮죠? 그래서 이게 15x의 제곱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5x의 세제곱을 예를 들어서 적분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5는 냅두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차수가 하나 올라가야 되고 역수가 곱해지면 된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인테그랄 4x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4 곱하기 인테그랄 x의 제곱이랑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은 거 아니냐?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잖아요, 이거. 자, 보세요. 자, 이걸 적분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4 곱하기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될 겁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적분상수와 여기서 말하는 적분상수는 다르겠지. 상수가 똑같을 리는 없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얘는 4 곱하기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c5 얘 3분의 4 이것도 3분의 4라고 쓸까? x의 세제곱 플러스 4c2 괜찮습니까? 어차피 모르는 건 똑같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예를 들어서 넘겼어. 마이너스 c1 이거 어차피 얼마인지 모르죠? 얼마인지 모르는데 문자를 굳이 두 개 쓸 필요 있어? 그냥 c라고만 쓰면 되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사실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테그랄 k의 fx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 그냥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차이가 없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분을 할 때 3x의 제곱 플러스 6x를 미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6x 플러스 6이라고 쓰는데 사실 6x 플러스 6을 이 식 전체를 미분한 게 아니라 한 개씩 한 개씩 미분한 거죠. 괜찮습니까? 한 개씩 미분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이거를 fx라고 하고 이거를 gx라고 한다고 했을 때 미분하세요 하면 이렇게 한 개씩 미분하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fx 더하기 gx를 적분하세요 라고 하면 한 개씩 적분하는 게 역연산이겠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나요? 이런 식으로 더하기든 빼기든
한 개씩 하면 되고 곱하기는 안 되더라 이겁니다. 나누기도 안 되더라 이겁니다. 곱하기와 나누기는 어렵더라. 왜냐하면 니네 잘 생각해보세요. 곱하기 미분할 때 곱미분이라고 해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냅두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거 그냥 곱하기 적분하세요 하면 적분 따로 해서 곱하기가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은 안 되는구나. 곱하기는 좀 신경 써야 되겠구나. 나누기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겠죠. 합성함수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과생들 미적분 할 때 곱미분, 합성함수 미분 이런 것들 다 따로 배운다 이겁니다. 알겠죠? 공식들을 전부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이해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따로따로 적분할 때 여기서도 적분상수 구하고 여기서도 적분상수 구할 필요는 없다. 왜냐 어차피 모르니까 한 개만 써도 나쁘지 않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분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보죠. 자, 어떤 fx가 있어. 이 fx는 어떤 부정적분. 그래서 부정적분이라는 단어와 원시함수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알겠죠? 보통 부정적분은 대문자로 쓰고 이런 느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fx가 존재를 해서 이 fx가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 그래프의 모양을 내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이 모양이 이게 스몰 fx고 이게 라지 fx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이거를 미분한 게 이걸 테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의 모양, 그러니까 라지 fx의 모양을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근데 라지 fx의 모양을 안다고 해서 라지 fx의 위치를 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모양이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 모양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네는 모양이 똑같단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위치만 다른 거지. 여기가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을 라지 fx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는 다른 게 아니라 이만큼 다르다. 위아래로 평행이동한 만큼 다르다 라는 거고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그래프의 위치를 구하라고 점을 하나 줄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1,0을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그래프를 찾으라는 소리였구나.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점을 주면 그 점으로 정확한 라지 fx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설명은 다 했어요. 부정적분을 구하시죠. 몇 쪽이야 이거? 162쪽에 146번 먼저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 생각을 잘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 미분을 열심히 하면 적분은 대충 공식을 굳이 안 외우더라도 이제 감이 있는 거죠. 아, 미분했을 때 6x가 되려면 적분했을 때 어떻게 되었구나.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지. 우리 부정적분까지만 합시다. 알겠죠? 정적분은 중간고사 끝나고 할게요. 부정적분까지만 딱 하고 적분하는 방법만 딱 알아두면 나중에 중간고사 끝나고 정적분 설명할 때 금방 할 수 있겠죠. 내일은 오늘 부정적분 설명했으니까 내일은 같이 부정적분 문제 풀면서 어떻게 푸는 것이다 라는 걸 알면 될 것 같아요. 내 기억에 만화책이나 영화 같은 데서 블랙홀을 통해서 워프하는 그런 걸 봤을 때 항상 블랙홀에 들어가서 그거를 하잖아요. 뭐 시간 맞추는 거 막 합니다. 그죠? 언제로 돌아갈 수 있게 뭐 시간 맞추는 게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있네. 그래서 이제 적분상수를 잘 맞춰주면은 내가 원하는 값으로 싹 하는 그런 거겠죠? 거기서 말하는 게, 그 원리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여기에서 부정적분을 구하세요 하면은 7x 플러스 c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c, 3x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x의 4제곱 플러스 c, x의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x의 7제곱, x의 제곱 플러스 c. 됐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적분 상수. 이 상수가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분에선. 그 다음에 147번 별표. 부정적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분에서 적분 상수를 써야 된다라는 건 거의 뭐 약속 같은 거고, 이거는 부정적분에서 나오는 문제의 모든 유형이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분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적분에서 푸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 왜냐하면 그냥 미분되어 있는 걸 적분하세요는 너무 쉽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게 좀 어려울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적분하니까 이렇대. 좌변과 우변이 같대. 이겁니다. 이거 항등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똑같으면 양변을 미분해도 같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적분했다, 미분한다. 미적분 제1법칙이죠. 부정적분에서 쓰는. 그래서 이거 그냥 fx는 이라는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fx는 2 이렇게. 괜찮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부정적분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fx를 미분했다. fx를 미분하니까 뭐가 된대 하면 양변을 적분해야 되고요. 알겠습니까? fx를 적분하니까 뭐가 된대 하면 양변을 미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푸는 방법이 거의 정해져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변을 미분하면 적분했다, 미분했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온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푼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대로 살려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를 없애고 문제를 풀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40분. 한 20분 남았는데 그냥 20분 동안은 부정적분 문제 풀지 말고 앞쪽에 안 풀어놓은 거 쭉쭉 문제를 풀어주세요. 부정적분은 내일 나랑 싹 같이 풀 겁니다. 자, 문제 푸세요. 설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